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잇따라 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주말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6차례 SNS 메시지는 대부분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에도 직접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발단은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이 코스피 5천 달성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래서 야권에서는 그렇게 쉬우면 왜 아직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야당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 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라며 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전, 심야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SNS를 통해서 직접 주민 또는 국민과 소통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정책 최종 결정권자로서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에서는 트럼프 따라잡기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들은 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앞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진보 정권에서 핵심 의제인 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또 4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정책 실패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느껴진다. 집값이 안 잡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비판과 함께 현실과도 맞지 않는 발언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화포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한다기보다 그저 짜증 같아 보였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과 다르게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전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방식입니다. 세금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순순히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소유한 집값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6억 원이 올랐다 이러면서 대통령부터가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정책을 내더라도 약발이 먹힐 리가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는요,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소유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지난 1년새 한 채당 평균 2억 3천만 원 이상씩 올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 이 재산이 공개된 사람 176명의 부동산 보유 상황을 조사한 건데요. 이들 중 140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포함한 아파트를 167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5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진 다수의 아파트는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한 서울 경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만 놓고 본다면 고위공직자들이 결과적으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수혜자가 된 그런 셈입니다. 네, 지난해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아파트는요, 총 167채로 가액으로만 따지면 1,678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KB 부동산 시세로는 한 2,4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더 뛰었고요. 현재 이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 이 시가총액이 2,828억 8천만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에 395억 7천만 원, 평균 16.3%, 한 채당으로는 평균 2억 3천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가진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로 106.22제곱미터, 약 32평 가격이 지난해 1월 38억 원에서 지난달 57억 원으로 19억 원이나 올랐고요. 이어 조현우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가진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84.95제곱미터, 약 26평이 49억 5천만 원에서 65억 5천만 원으로 16억 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야당에서 문제 삼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공동 소유의 성남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164.25제곱미터, 약 50평이 22억 7,500만 원에서 28억 7,500만 원으로 6억 원 올랐습니다. 또 김현지 청와대 일 부속실장이 가진 분당의 대장동 아파트 84.98제곱미터, 약 26평도 11억 1,750만 원에서 12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만 원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진심이라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결하라,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며 이 대통령 정책이 진정으로 신념이라면 대통령 주변 고위공직자는 오늘 당장 실거주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하라고 했고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 의원들과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건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관련해 주말 사이 이 대통령 SNS 메시지를 두고 이 맞붙은 여야의 공방도 들어보시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